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맥넷 회장 이영철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탈탄소 가속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국내 해양산업계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다음 세미나에 꼭 직접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제 저장을 맡은 광주과학기술원 강상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백승욱입니다. 오늘 저는 그린 뉴딜과 탈탄소 수소 기술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한 세 가지 주요한 그 기후 관련 계획들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 그다음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계획에 의해서 국가의 그린 에너지라든지 혹은 수소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린 뉴딜의 5대 대표 과제는 현재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만이나 해양수산 쪽에 그 중요한 컨텐츠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하게는 해양수산 쪽의 수소 경제는 수소 선박을 외국에서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세부 기술군들을 나열을 하고요. 기술 지표들을 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을 시켜서 아마 이런 전략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최근에 2, 3년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발맥스 기술의 이재무 상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국내 이제 수소 생산과 이 공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수소에 대한 공급 체인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선박까지 연료전지를 수소를 쓸 수 있는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사의 구축 방안에서 2017년도 그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서 계획했던 부분에 보시면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자동차, 그 다음에 나머지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2025년까지 이런 식으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LNG에서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또는 LNG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수소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언제 또 이 정책이 그만둘 것인지 저희들은 2007년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소라는 게 산업에 적용되려면 그린 수소여야만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기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사용하겠다 하지만 결과 궁극적 목적은 그린 수소인데 제2주제 선박 탈탄소와 기술 정책의 핵심 방향과 전망 세션 자장을 맡은 한국성급기술본부장 김연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일 발표를 맡게 될 한국성급의 허윤정 책임입니다. 도입 예정에 있는 현존선 에너지 소요 지수, 즉 EEXI 규정의 이해임이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IMF에서는 초기 전략으로 먼저 카본 인텐시티, 즉 카본 집중도를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 줄이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속도가 제한이 있을 때 얼마만큼 영향했을까를 한 VLCC를 샘플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EXI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때문에 EXI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선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조치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기관기자재 연구팀에 근무하는 김진영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교토의정서에서 얘기를 하는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 또는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규제를 하는 산업 섹터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해운 분야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은 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상 할당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에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이제 요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선박과 관련된 환경 규제가 분명한 어떤 기술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시적인 조치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은 이 온실가스 규제는 기술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또는 정책적인 또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카본 인텐시티 개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카본 인텐시티 개선할 수 있는 기술들, 뭐 ESD든 연료 전환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LNG 자체가 결국 이 탈산소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할 연료이면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운항 효율 개선 및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만이 운전 선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 현안 누릴 수 있는 경쟁력으로 이제 보입니다. EU ETS의 지금 현재 규정 중에 하나는 2030년도부터 선박 정박 시 GHG 배출을 즉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주제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배재류 기림 교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주제 LNG선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조선 기자재의 산업 선도 전략입니다. 네, 소개받은 최성윤입니다. 1주제 LNG 운반선 및 LNG 벙커링 선용 기자재 국산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개발 배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IMO의 환경 규제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천 적용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해상 실증을 수행해서 그 트랙 레코드를 확보한 이후 그것들을 분석해서 좀 더 성능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저희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다르게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해상 실증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과제들의 다양한 기자재들을 실제 테스트, 실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만들어지면 기자재 국산화에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강희진입니다. 저는 탈탄소 선박 및 핵심 기자재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10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조선소와 국내 연구소 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선주사도 마찬가지고요. 로드맵상에서 제가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한 것처럼 올해서부터는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고 실제 선박에 적용되는 절차에 들어가야지만 이 규제, 로드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배터리를, 연료전지를, 수소를, 암모니아를 선박에 적용했을 때 이 선박을 지금 선박처럼 운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ROI라고 하죠. 투자한 게 다시 돌아오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관점에서 어떤 이익이 실현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와 같이 지금 국내에서 개발이 안 된 제로인 품목이 한 7, 8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적용 안 된 것이 몇 가지가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듣고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실증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실증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게 어플라이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개발을 했다. 승인도 받았다. 그럼 이제 그거 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으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데 정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자재 업체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발굴을 하셔서 고객하고 같이 공동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가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해외 업체들을 같이 발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부분이라서 쉽게 그냥 기반구축에 들어가지 않는 기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래 맥내 주제 해양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탈탄소 전략 세미나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같이 토론해 주신 분 다 감사드립니다.